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통문화유산 자산들이 많은 만큼 정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민의 전통문화를 살아두시는 생생한 문화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아까부터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경청해 주셨는데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예. 이제 우리 이제 직접 관계되신 분들이시고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신 건가요? 회원님들 다 우리 유산이나 콩계에 되신 분들이 주로 오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안 되겠네요. 예, 우선 먼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어떤 도지사로 재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강석도 시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해왔던 분들이 이제 함께 자리를 했는데 통영이 전통문화유산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개인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전통문화유산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국가에서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도나 시에서도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최대한 이어가려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필요한 일인데 그 구조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능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경쟁적인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보조금에 의존해서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기능 쪽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한예가 뭡니까 영화에서 캐대언입니까? 거기서 뭐 값도 나오고 유산이 나오면서 그 수요가 반짝 다가 그걸 그럼 어떻게 좀 이어갈 건지에 대한 그 뒤에 다시 또 지금 별 얘기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국중박물관에서는 굿즈 상품으로 그걸 이어가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명품으로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지역 박물관도 있고 다양한 공공기관도 있고 한데 그런 데서 필요한 수요는 공공의 수요로는 명품 수요를 계속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굿즈나 이런 걸로 소화하는 건 그건 저는 좀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활용품으로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상품으로서 전 세계 지금 뭐 K-팝, K-컬처가 되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수요가 함께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지원금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예를 들어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게 갈수록 재료 구입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어찌 보면은 공공에서 재료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지원해서 괜찮은 재료를 그 개인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걸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전수의 이제 여러 가지 전수가 가능한 구조 이런 걸 정부나 공공이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능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국가의 역할, 도의 역할, 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고 이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이게 사실은 통영이 관광문화가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전통문화예술과 통영의 관광문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통영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연결해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책임져가면서 결국은 이게 잘 연결이 되면 그러면 통영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실은 함께 혜택을 입는 거예요. 통영이 전체적으로 함께 좋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지원금을 얼마 더 주고 말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능 쪽을 보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한데, 그건 이제 제가 도지사 할 때 일본에서 이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4개 시도지사, 일본의 4개 시도지사, 8개 시도지사가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회의를 같이 하는데 그해 마침 나가사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갔더니만 나가사키 지사가 오자마자 오찬을 제공을 하는데 오찬이 이런 강당이더라고요. 큰 강당인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대에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연팀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그 지역의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자기들 전통악기, 대나무로 만든 전통악기인데 그 공연팀이 그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공연을 배우고 익히는 게 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아이들한테 그걸 잘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가장 입장이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구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능을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예능 교육을 하면 부모들이 우리의 인생 책임질 거냐고 대학 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풀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지금의 대학을 수도권 대학 인서울이 목표가 되고 수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 한 줄로 세워서 승격순으로 대학을 보내는 요 구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게 어쨌든 권역별로 대학을 특성화해서 요 분야는 지역에 있는 이 대학이 예를 들면 진주 경상대학이 전국에서 탑이 되는 1등이 되는 대학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서울대 가지고 그렇게 목매달고 하는 구조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경쟁이 완화돼야 예체능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예체능 교육이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예능은 자랄 때 예능을 접하고 자기가 하나라도 뭔가를 전통 예술이라도 접해본 친구와 아예 공부만 하고 사회에 나온 친구는 천지 차이. 공연이 있어도 가서 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인생도 팍팍해지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냥 예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전통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정영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부 기능 보유자, 이수자, 또 전성자 이런 분들의 노력만으로 근근히 이어나가는 이런 구조로는 전통문화예술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거는 이대로 가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이 구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의 그 대학 교육의 문제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초중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정말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많은 이수자들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게 또 생업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래야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능도 예능이지만 체육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들의 초중고에 가보면은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는 스포츠 잘하고 예능 잘하는 애들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그 운동하고 체능 배우는 게 그게 이기고 그리고 학과 수업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체육을 학교에서 열심히 시키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선생님들 얘기가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운동을 하게 하면 첫 번째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협업해야 되니까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협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같이 활동하는 걸 배우고, 두 번째는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경기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자연스럽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몸에 체화시키고, 마지막이 경기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에 기꺼이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세 가지가 다 보면은 사회에 나와서 이게 민주주의를 사회가 지키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막 강요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거예요. 예능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니면서 그런 예능을 접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조금 여유 있으면은 학교 다닐 때의 경험을 가지고 보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니까 이것저것 주로 이런 공연장에 가보면 공연장의 주 관객들이 은퇴한 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주 관객이야. 80%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예능이나 이런 부분을 쭉 접해오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다음 일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공연 보러 다니시고 미술, 예술, 예능 이쪽 이런 데 가시는 게 이제 인생의 낙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기고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그 공연장에 그분들이 이제 관객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공연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푸는데 집중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도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집중해서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왔는데, 이제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중에서도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단지 그냥 지방만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의 대학을 살려야 아이들의 교육도 정상화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정상화돼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전통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그 전통문화예술의 수요자가 되고, 이런 구조가 돼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나라의 틀을 새롭게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가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리는 과도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그건 이제 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제안들을 중심으로, 특히 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시군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가 이제 방향도 제시하고, 그 도가 매칭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이제 CS로 태워서 같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제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술에 제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정책과 또 우리 현실 사회에서의 간극을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줄여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예, 오늘도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책 제안서를 준비하셨다는데 국장님? 예, 우리 위원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전화할까요? 예, 잠깐만요. 네, 앞으로 봐주세요.